제3화 신분 회복과 노예 해방 두 번째. 레이니가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무렵 크리시스는 리오에게 허리띠를 건네주었다. 그 허리띠는 에클레시아가의 가주들이 사용하는 허리띠였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공식적인 자리의 대부분은 거의가 다 왕성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였다. 허리띠에는 12가지의 각각 다른 보석들이 박혀져 있었다. 그 보석들 가운데에는 에클레시아가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금으로 된 십자가에 3마리의 사자 얼굴이 가운데에 뭉쳐져 있는 형상이었다. 그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자면 이러하다. 십자가 가운데 부분에 3마리의 사자 얼굴이 수놓아져 있는데 그 모양과 색이 다 각각 달랐다. 새 얼굴이 뭉쳐져 있는 모습은 마치 삼각형 같아 보였다. 삼각형의 맨 윗부분에는 머리에서 빛이 나는 흰 사자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아래 왼쪽에는 황금색의 사자가 왕관을 쓴 채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황금색 사자의 오른쪽에는 검은색 사자가 있었고 그 사자 또한 역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맨 위에 있는 흰 사자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확실히 위에 흰 사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십자가는 예수와 마시아를 섬기는 것을 뜻하며 사자는 샤르비트 왕국의 왕족 출신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사자가 왜 3마리인지 각각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에클레시아가의 가주는 오늘부터 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여 왕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리오는 에클레시아가의 가주임을 나타내주는 허리띠를 레이니의 허리에 매주었다. 순식간에 레이니는 죄사함과 노예의 신분에서의 해방, 그리고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았다. 허나 그녀는 맘 놓고 기뻐할 수가 없었다. 에르아나의 곁으로 돌아가기에 자신은 여전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축하해, 레이니. 전해줄 선물이 있어. 레이니의 낯빛이 점차 어두워져 가자 크리시스는 재빨리 다가와 그녀 앞에 섰다. 무슨 선물? 크리시스는 어느샌가 자신의 뒤로 다가온 여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길을 따라 자연스레 시선을 옮기던 레이니는 예상치도 못한 인물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님. 크리시스 곁으로 다가온 여인은 다름 아닌 피이나였다. 사실 그녀는 언제 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기척을 죽이며 조용히 레이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나설 차례가 되면 그때 존재감을 드러내기로 하고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레이니와 샤르비트 왕국에서 온 사자들로 인해 정신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동안 피이나에게 이것저것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레이니는 그녀를 본 즉시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런 레이니를 보고 피이나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넌 아직도 노예인가 보구나. 네? 누가 내 마님이냐? 피이나 전 공작 부인이라고 불러라. 정신이 확 들게끔 하는 피이나의 엄한 목소리에 레이니는 그제야 아 하고 그녀의 말이 이해되었다. 약속한 건 가져왔소?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에서 크리시스가 피이나에게 물었다. 피이나는 손에 들고 있던 3통의 편지를 그에게 건네준 뒤 척하고 팔짱을 꼈다. 약속대로 가져왔으니 어서 저 계집과 함께 가지고 나가시오. 이 이상 저택에 더 머물렀다간 밖에서도 소란을 눈치채고 시끄러워질 것이오. 걱정 마시오. 원하는 대로 금방 나가줄 터이니. 7년째가 되는 날에 데리러 가겠다는 에르아나의 첫 편지는 오르엔과 피이나의 방해로 인해 레이니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버리라고 한 오르엔과 그 편지를 도중에 가로채 심술을 부린 피이나. 피이나는 에르아나의 편지가 오는 족족 자기가 받아 보관하고 레이니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편지를 보관한 이유는 간단하였다. 레이니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과 나중에 레이니를 쫓아낼 때 쓰기 위한 것. 그 편지들로 어떻게 레이니를 쫓아내냐고 묻는다면 그 방법은 간단하였다. 오르엔이 그간 편지를 가로채고 있었다고 한 뒤 레이니에게 편지를 전해주면 그만이었다. 에르하나는 계속해서 편지에 답장이 오지 않자 의문을 느끼며 사람을 시켜 사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편지가 최종적으로 레이니의 손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범인은 피이나였다. 손을 쓰려 해도 그곳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기에 사람을 매수하기가 힘들었고 여러 방법을 써보려 해도 제한되는 것이 많아 그는 고민에 빠졌다. 이래저래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돌연 7년 동안 서로의 사랑을 시험해보는 기간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몇 번을 기도해봐도 답은 똑같았다. 이에 에르아나는 굳게 마음을 먹고 레이니를 자신들의 사랑을 믿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라세아크 공작가로 편지를 보내는 것을 관두었다. 대신에 일기를 쓰듯이 자주 레이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편지로 써 7년 동안 모아놨다.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레이니의 손에 이 모든 편지가 다 전달되기를 바라며 말이다. 그리고 7년째가 되기 2주 전, 에르아나는 피이나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 안에는 3개의 편지들도 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얼마 후 빠르게 답장이 날아왔고 피이나는 협력하겠노라며 에르아나의 계획에 동참해 주었다. 왕께서 내게 맡기신 선물이야. 정확히는 7년 동안 왕께서 내게 보내려고 하셨던 편지들이고 피이나에게 3개의 편지를 건네받은 크리시스는 샤르비트 왕국을 출발할 때부터 가져온 커다란 상자 안에 편지들을 집어넣었다. 척 보기에도 화려하게 생긴 상자는 갖가지 보석들로 유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거기다가 금으로 샤르비트 왕실의 문양이 보란듯이 세공되어져 있어 보내는 이도 받는 이도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크리시스는 그 아름다운 편지 상자를 레이니에게 선물이라며 그녀의 가슴에 직접 안겨주었다. 에르아나가 부탁한 말과 함께 말이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 레이니에게. 에르아나가 자신 앞에 서서 직접 말하고 상자를 내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심장이 있는 가슴에 아름다운 편지 상자가 와 닿는 순간 레이니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늘 느끼는 거지만 대체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사랑받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에르아나, 상자가 완전히 레이니의 품에 전달되고 크리시스가 상자에서 손을 떼는 순간 레이니의 몸은 앞으로 휘청하고 기울어졌다. 크리시스가 손을 떼자마자 상자의 무게감이 레이니에게 확 전달돼 몸이 곧바로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다. 비명을 내지를 새도 없이 레이니는 몸이 앞으로 급격히 기우는 걸 느끼며 질끈 두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고통은커녕 몸이 더 이상 기울지 않자 레이니는 눈을 떠 진상을 확인해 보았다. 괜찮아, 아가씨? 아, 네. 고마워요, 엘피스 경. 레이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이는 엘피스였다. 어느새 다가온 건지 소리 소문 없이 레이니를 구해주었다. 엘피스는 한쪽 눈을 찡긋거리며 레이니가 들고 있던 상자를 가져가 대신 들어주었다. 어때? 이제 잘 알겠지? 아가씨를 향한 우리 왕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말이야. 적어도 이 상자 안엔 300통이 넘는 편지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나도 왕의 사랑을 체감해 보라고 무겁다는 얘기하지 않고 건네준 거야. 뭐 엘피스가 구해줄 걸 알고 실행한 거긴 하지만 미안해. 어찌됐든 나 때문에 다칠 뻔했으니까. 진심을 담아 크리시스는 레이니에게 사과를 하였다.
두 사람 다 얼마나 에르하나의 마음을 열심히 대변해주고 있는지 마치 열렬한 신도들 같았다. 괜찮아. 오빠가 나쁜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걸. 레인이 한 소리 할 법도 하건만 자신을 굳게 믿어주는 동생이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워 크리시스는 냉큼 레이니를 꼭 껴안았다. 자, 감동의 포옹은 나중에 하고 빨리 돌아갑시다. 왕께서 기다리십니다. 엘피스는 1초라도 빨리 레이니를 이런 곳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얼른 자신의 왕께 신부를 돌려드리고 싶었다. 그런 엘피스의 마음을 알아챈 크리시스는 레이니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 그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좋아, 빨리 가자. 크리시스는 레이니의 한쪽 손을 붙잡고 마차가 있는 곳으로 그녀와 함께 걸어갔다. 레이니가 떠나려 하자 오르에는 급하게 달려와 남은 레이니의 한쪽 손을 붙잡았다. 물론 엘피스가 바로 나타나 둘 사이에 끼어들어 손을 떨어뜨려 놨지만 말이다. 예의를 지키시오 공작.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오. 할 말이 있다. 잠깐이면 된다. 떠나기 전에 오르에는 레이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이니도 이대로 가기엔 뭔가 찜찜해 오르엔과 잠시 얘기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내뱉기도 전에 리오가 먼저 나서 두 사람의 대화를 사전에 끊어버렸다. 할 말이라니 무얼 말이오. 혹 내 형님 부부에게 했던 것처럼 그 간사한 뱀의 혀로 내 조카인 레인이마저 죄를 짓게 할 셈이오?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자각이 아직도 없나 보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아버지? 레인이는 리오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내었다. 내 형님 부부에게 했던 것처럼 이란 말과 그 간사한 뱀의 혀로 내 조카인 레인이마저 죄를 짓게 할 셈이냐라는 말.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말까지. 순간적으로 레이니는 소름이 쫙 끼쳤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노예가 되어 샤르비트 왕국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오르에는 레이니가 쫓겨나는 날짜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국경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부모의 지인이라 소개하며 자신의 집에서 신세질 것을 권유하였다. 그때는 충격으로 인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지라 레이니는 그저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본국에서 쫓겨난 이상 갈 곳이라곤 한 군데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타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흘러가기로 하였다. 마차에서 내려 저택에 발을 들인 순간 레이니는 그곳이 라세아크 공작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오르엔이 라세아크 공작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라세아크 공작가는 위에서 엘피스가 언급했던 대로 변절자 가문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라세아크 공작가 또한 에클레시아가와 마찬가지로 샤르비트 왕족 출신의 귀족 가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변절자였다. 샤르비트 왕실의 전승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샤르비트 왕국엔 3명의 남매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당연히 왕족이었고 적통들이었다. 첫째인 장남 카이오에게서 에르아나가 태어났고 둘째인 장녀 플라나오에게서 오르엔이 그리고 셋째이자 막내인 차남 헤세드에게서 레이니가 태어났다. 카이오와 플라나오는 다음 왕자를 위해 서로 싸웠다. 샤르비트 왕국은 능력만 있으면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는 곳이었기에 장녀인 플라나오는 욕심을 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이상적인 왕족이었다. 반면에 장남인 카이오는 왕이 되기엔 플라나오보다 조금 모자랐다. 막내인 차남 헤세드는 형제간의 고륙 상쟁을 겪기 싫어 애초에 샤르비트라는 성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 자유로운 용병이 되었다. 그는 훗날 초대 용병왕으로 명성을 떨치다가 목사가 되어 일생을 예수와 마시아에게 바쳤다.
카이오 또한 원래는 왕자의 욕심이 없었다. 그러나 플라나오는 그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장남이라는 위치가 자기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녀는 카이오의 아내를 인질로 붙잡아 그를 협박하였다. 아내가 인질로 붙잡히자 카이오는 난생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하여 그는 이 지긋지긋한 분쟁을 모두 끝내버리기 위해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다음 왕자를 차지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나오는 끝끝내 승복하지 않고 카이오가 왕이 된 다음에도 반란을 일으켜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반란은 플라나오의 패배로 끝났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다 사형을 당하였다. 그나마 카이오의 은혜로 플라나오의 아들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조카에게 샤르비트에서 조용히 살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면 목숨과 신분은 보장해 주겠다고 말이다. 허나 플라나오의 아들은 그 어미의 성정을 닮아 카이오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란을 뒤에서 도와준 아크라시아 제국으로 도망을 쳐버렸다. 그곳에서 플라나오의 아들은 아크라시아 제국의 황녀이며 나타스라는 신을 섬기는 여제사장 이제벨과 결혼하여 2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나타스의 계시를 받아 첫째인 아들에게 라세아크라는 성을 주었고 둘째인 딸에게는 노리바브라는 성을 주었다. 하여 고향을 버리고 왕족의 성까지 버린 플라나오의 아들에게 변절자라는 오명이 붙게 되었다. 그렇게 각자의 직계 조상들에게서 태어난 에르아나와 오르엔, 포르네, 레이니는 지금도 서로 얽힌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 들은 그대로다. 나의 형님, 즉 너의 부모를 유혹하여 뒤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한 자는 오르엔 저자다. 저자와 다시는 말도 섞지 마라. 리오는 단호하게 레이니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알아서 오르엔의 마수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였다. 해서 리오는 레이니를 오르엔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그와 말조차 섞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었다.